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1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물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선물을 직접 열어보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선물 상자가 아닌 지구라면 어떨까요? 지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구를 직접 열어봐서 확인할 것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직접 열어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구의 경우는 시추라는 방법을 쓰는데 시추는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서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물질인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질이니까 이 물질을 조사하면 땅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추와 화산 분출물 조사는 현대 기술로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내부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웬만한 기계들은 지구 껍질도 뚫기 전에 이 높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또한 화산 분출물도 일부분만 물질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구 깊숙이 있는 곳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X선 검사처럼 우리 몸을 열어보지 않고도 몸 속을 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를 X선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선물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이렇게 흔들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흔들해서 선물 상자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지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구를 흔들어 주는 힘이 바로 지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이 지진은 지구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지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금이나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 지진파 연구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진파 연구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지진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강한 지진파의 경우 이렇게 지구 내부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 내부를 뚫고 지나온 지진파는 여러가지 성질, 지진파의 속도나 방향 등 여러가지 성질이 변해서 다시 관측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속도의 변화와 방향의 변화만으로도 지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가 알아내는 것이 지진파 연구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대략적으로 우리들은 알아내었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의 모습을 보니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것은 마치 삶은 계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은 계란 같은 지구의 모습에서 바로 계란의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각이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즉 밟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구에서 굉장히 얇은 부분에 해당하는 계란 껍질만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각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각은 크게 산과 들로 이루어진 대륙 지각과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지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겉부분에 해당하면서 굉장히 얇은 부분이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인 것이 바로 지각인 것이죠. 자, 지각 아래입니다. 지각 아래 지구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굉장히 두꺼운 층을 바로 멘틀이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멘틀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노란색 물질인 바로 외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핵조차 지나게 되면 지구 중심에 있는 내핵에 도달하게 되죠. 즉 지구 내부 구조는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가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박 조각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얇은 부분인 지각, 그리고 가장 두꺼운 멘틀,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내핵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모호면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구텐베르크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레만면이라 하면서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각각 층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각의 경우 고체인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얇습니다. 멘틀의 경우 역시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두꺼운 부분이죠. 자, 외핵이 특이한데 외핵은 이 지구의 층상 구조 중 유일하게 액체인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액체가 무엇입니까? 즉 물처럼 흐르는 물질을 액체라고 하죠. 즉 지구 내부에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액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의 이름을 외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핵, 고체인 내핵이 존재하고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